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며 외교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 대통령은 열흘 내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반이 넘는 167석 야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강 후보자 문제가 블랙홀이 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는 12일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틀 전 문책성 인사 직후 줄줄이 사표를 낸 검찰 고위 간부들이 내부 전산망에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홍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한 달간 검찰에서는 9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한 7명은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포함된 인사들입니다. 윤 고검장은 그제 검찰 내부 전산망의 아쉬움과 함께 지금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명백히 담긴 인사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옷 벗을 결심을 굳혔는데 굳이 좌천성 인사로 망신 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새 정부의 예고된 청산 작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후속 인사를 통해 물러나는 검찰 고위직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강원도 전방의 한 야산에서 어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비행체가 강원도 인제군의 야산에 떨어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하늘색에 통해 기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8m, 폭 2.4m의 카메라까지 장착된 비행체는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고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 형태도 거의 일치합니다. 군 당국은 비행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내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군 무인기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달 동안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은 300에서 400대가량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찰 외에도 공격 목적의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한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미 전 국장을 자신과의 대화를 유출한 기밀 유출자로 규정했는데요.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어제 의회 증언을 통해 자신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연루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코미 전 국장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으며 자신과의 대화를 유출한 기밀 유출자라고 규정했습니다. No collusion, no obstruction. He's a leaker. 트럼프는 이어 자신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충성을 요구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발언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착수한 특검에게도 100% 그대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말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취임 후 최대 위기인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던졌던 영국의 메이 총리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군소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전국 돌파를 선언했지만 하드 브렉시트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영국 하원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보수당 메이 총리가 버킹엄 궁으로 향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새 정부 구성을 수락받은 메이 총리는 중도 우파인 민주연합당과의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10석을 확보한 민주연합당과 보수당 의석수를 합치면 하원 의석 과반인 326석을 넘습니다. Has the legitimacy and ability to provide that certainty by commanding a majority in the House of Commons. 사실상의 총선 패배에 따른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And make way for a government that will be truly representative of all of the people of this country. 메이 총리는 열흘 뒤 시작되는 브렉시트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유럽연합 단일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 브렉시트 반대파를 제압하고 강력한 협상권을 거머쥐기 위해 국민의 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유지하고 유화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협상 파트너인 유럽연합은 영국 총선 결과 때문에 협상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분리 독립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주목되는데요. 김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주도인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는 주민투표를 오는 10월 1일 실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A un referèndum que se celebrarà el diumenge dia 1 d'octubre d'enguany. Amb la pregunta, voleu que Catalunya sigui un estat independent en forma de república? 카탈루냐주는 찬성표가 과반이면 즉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와 역사, 언어가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독립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즉각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Que cualquier acto preparatorio firmado por el gobierno de la Generalidad o por cualquier institución catalana es un acto contrario a la ley.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에서 독립 의사를 다시 밝히는 등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유럽 내 분리주의 움직임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세월호 객실부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11일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화물칸도 수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답보 상태를 보였던 세월호 선내 수색.
11일 만인 어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일반인 승객들이 머물렀던 3층 중앙구역으로 식당과 가까운 주방 등이 있던 곳입니다. 수습본부는 국과수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객실 수색 종료를 앞두고 화물칸 수색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3, 4, 5층 객실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미수습자들이 화물칸에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3층의 객실에서 화물칸으로 통하는 문이 떨어져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가 운전하지 못한 상태로 수습된 이유가 화물칸으로 유실이 가능한 세월호의 상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수습팀은 우선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 1, 2층 화물칸에 4곳의 구멍을 뚫어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구멍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현재 뻘 상태와 지작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차량 180여 대와 각종 화물이 실려 있던 화물칸은 현재 차량과 진흙, 인양 장비 등이 뒤섞인 상태. 수습팀은 이달 말까지 객실 수색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화물칸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한민국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가동을 멈춥니다. 전력을 생산했던 국내 원전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4월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 당초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하면서 지금도 시간당 587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고 결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 설비의 0.5%에 불과하고 예비 전력도 충분해 여름철 전력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춘 직후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소로 옮겨 냉각시키고 발전 설비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5년 뒤인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준위 핵 폐임을 처분장이 없는 실정에서 임시 저장된 고리 1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또 아직 선진국의 7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원전 해체 기술력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준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들이 추문이나 분쟁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애꿎은 가맹점들이 울상입니다. 업종 특성상 브랜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매상이 떨어져도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열풍을 일으키며 최대 업체로 자리 잡은 아딸 떡볶이. 그런데 최근 전국 560개 점포가 일제히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본사 최대 주주인 남편과 아딸 브랜드 등록자인 부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상표권 분쟁을 벌였는데 부인이 이겨 아딸 간판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해놨던 이미지나 이런 게 다 사라진 느낌? 발길이 끊어진 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가게인 줄 알고. 매출에 영향이 더 큰 건 오너의 추문입니다. 지난 3일 가맹본사 회장이 직원 추행 혐의로 입건된 호식이 2마리 치킨. 사건 엿새 만인 어제 뒤늦게 회장이 물러나겠다며 사과문을 내놨지만 이미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손해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때문에 일어난 손해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과당 경쟁과 가맹비 부담에 가뜩이나 남는 게 없다는 영세 점주들. 본사 경영진 탓에 발생한 매출 하락에 소비자들의 손가락질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그냥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호텔 신라가 추진 중이던 한옥 호텔 승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장충동 호텔 신라 면세점.
호텔 신라는 지난 2011년부터 이곳에 한옥 전통호텔을 짓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4차례나 건립안이 반려되거나 보류됐고 결국 호텔 신라가 건물 층수를 낮추기로 하면서 지난해 3월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심의 안건을 관리하는 중구청 도심재생과 소속 공무원 임모 씨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임 씨는 본인의 통장으로 이 돈을 받았는데 서울시가 지난 4월 다른 비위건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하다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오간 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해명이 안 됐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사에 포함시키는 게 없는. 돈은 2014년 3월 입금됐는데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7개월 전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은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 씨는 전셋값이 필요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임 전 고문에게 빌렸고 한옥 호텔 관련 업무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고문도 변호인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 저당까지 설정된 상태인 만큼 뇌물 혐의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속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후속 인사를 통해 물러나는 검찰 고위직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강원도 전방의 한 야산에서 어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이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비행체가 강원도 인제군의 야산에 떨어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하늘색에 통해 기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8m, 폭 2.4m의 카메라까지 장착된 비행체는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고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 형태도 거의 일치합니다. 군 당국은 비행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내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군 무인기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달 동안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은 300에서 400대가량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찰 외에도 공격 목적의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한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미 전 국장을 자신과의 대화를 유출한 기밀 유출자로 규정했는데요.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어제 의회 증언을 통해 자신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연루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코미 전 국장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으며 자신과의 대화를 유출한 기밀 유출자라고 규정했습니다. No collusion, no obstruction. He's a leaker. 트럼프는 이어 자신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충성을 요구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발언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착수한 특검에게도 100% 그대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말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취임 후 최대 위기인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던졌던 영국의 메이 총리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군소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전국 돌파를 선언했지만 하드 브렉시트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입니다. 영국 하원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보수당 메이 총리가 버킹엄 궁으로 향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틀 전 문책성 인사 직후 줄줄이 사표를 낸 검찰 고위 간부들이 내부 전산망에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홍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한 달간 검찰에서는 9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한 7명은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포함된 인사들입니다. 윤 고검장은 그제 검찰 내부 전산망의 아쉬움과 함께 지금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명백히 담긴 인사로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옷 벗을 결심을 굳혔는데 굳이 좌천성 인사로 망신 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새 정부의 예고된 청산 작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며 외교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 대통령은 열흘 내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반이 넘는 167석 야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강 후보자 문제가 블랙홀이 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는 12일로 미뤄